뭐 인문학에 가면 갈수록 또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신문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라든가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게 옛날에는 서로 타협하고 토론하고 협의했는데 요즘은 그 SNS가 발달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확증 평양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인문학이라는 거죠. 예,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나왔던데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도 우리가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성찰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또 그러는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특히나 이제 이 사업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사실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아쉽지만은 했긴 했는데 이게 울려가지고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험을 감행하다 실패하는 것이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100번 낫다. 우리 온라인에도 이제 한 두세 분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우리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까짓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죠? 까짓 거. 어제도 제가 창원 FM을 오전에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어쨌든 모든 포커스는 지금 이제 비전 보너스라는 어떤 기회에 맞춰져야 된다 우리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6년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모험을 해보자. 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실행 방법은 그냥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실행해 버리는 거. 아직 해보는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진다면은 어떤 시도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 이 책의 주제는 로마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국가 지도자의 이야기인데 참 이게 그죠? 우리 가봤잖아요. 여기가 무슨 그죠? 뭐지? 콜로세움 아니고 우리 이제 그 교황청 보고 나오는 베드로 광장인가? 베드로 광장인가 그럴 거죠? 예, 예, 예. 자, 로마인들은 왜 천년을 지속했는가? 그 이유가 로마인들은 타 민족을 지배한 게 아니라 타 민족까지도 로마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나도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이런 어떤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그들의 문화를 식민지에 심기보다는 식민지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융합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다. 기원전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예, 예, 뭐 이건 뭐 제가 좀 다 읽어 드릴 어떠한 뭐 부분이 아니라 뭐 굉장히 뭐 위기 그런 어떤 로마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로마인 이야기라든가 또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든가 그죠? 예, 리처드 기본의 이 책을 반드시 익히고 또 유튜브를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굉장히 상상력이라든가 어쩌면 역사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 봐요. 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듣고 보고 읽으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뭐 40년에 걸친 전쟁, 100년에 걸친 전쟁. 이 카르타고하고 100년 한니발 아시죠? 그분하고 이렇게 100년에 걸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어떤 국력 낭비 또 그런 어떤 위기 순간이 온 거죠. 그리고 2차 포인 전쟁에서 결국은 일어났고 또 일어나니까 또 그라쿠스 형제의 어떤 그런 또 분란 또 마리우스와 슐라의 끝없는 내분으로 10년 살생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정치처럼 이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전 정권에 잡았던 사람들을 살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1300년을 1290년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쇠퇴길 걷느냐 아니면 이겨내고 제기하느냐 하는 선택은 모든 순간이 로마에게는 이겼다. 이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아멘이라는 사업을 하지만은 매 순간 위기라는 거죠. 위기를 느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좀 평탄하게 갈 것 같은데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를 이겨내면 또 위기가 오고. 예. 그래서 어쩌면은 삶이라는 게 고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늘상 이런 위기 또는 극복 이런 어떤 반복의 어쩌면 또 여정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와 극복이 되풀이되는 게 역사이고 우리 개인의 삶이라는 거죠. 누구나 순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조행론도 이야기했지만 순탄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 했거든요. 노후 준비가 안 됐다든가 또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죠. 어쩌면 젊을 때 그래도 뭔가 준비하고 또 뭔가 열심히 산 사람이 그래도 내가 어떤 순간에 위기 왔을 때 이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 예. 우리가 뭐 특히나 우리 이제 여성 리더분들이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과연 그게 내가 추구한 삶인가. 이런 어떤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다만 융성기에는 위기의 극복이 번영으로 이어지지만 쇠퇴기에는 쇠퇴기에 들어서면 위기를 극복한다 해도 더 이상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개인의 삶도 좀 그러지 않나요? 저희들도 또 여러분도 그런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게 40대 같아요. 40대. 40대가 아닌 사람은 50대 올 수도 있고.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제 삶의 가장 융성기는 40대 같아요. 막 자신감 또 제 하는 일도 좀 되고 암에도 되고 예. 예. 그리고 50대는 이제 약간의 어떤 그 40대에 만들어놓은 기반을 통해서 약간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 않나. 예. 그런데 여기서 쇠퇴기에 들어서면 위기를 극복한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정말 50대, 60대를 맞이했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이 어렵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자영업자가 90만 명이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소규모 자영업은 절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자동차 협력업체 부사장이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자동차 산업은 너무 잘 돼. 또 공장을 확장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 지금 어쩌면 융성기, 자, 융성기에는 어쩌면 내 개인의 삶도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를 극복했는데도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또는 이런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미래도 그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위기 때 어떻게 했느냐. 정말 견뎌낸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 번영으로 융성기에 접어들 때는 내 어떠한 삶 또는 내 하는 일이 번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정말 비전 보너스를, 비전 트립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어쩌면 고생한 보람을 통해서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냐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혹시 다른 일이 없을까? 더 빠른 일이 없을까? 더 쉬운 일이 없을까? 내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분산하고 유혹에 접어들지만 어쩌면 처음에 가졌던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끌고 갈 때 어쩌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2008년, 2011년 어떤 그런 시점에 늘상 저는 이제 이런 위기 극복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 기억이 떠올라요. 예. 어쨌든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저녁에 아메 미팅을 하러 전국을 쫓아다녔다는 거. 예. 그러니까 참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성이 감정의 위기일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예? 아무리 정말 좀
고결한 인품을 가졌다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충돌했을 때 그 이성이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 네. 어쩌면 톨스토이가 톨스토이입니까 아니면 롱펠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70이 되니까 내 감정을 내 자유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20, 30대 어떻게 컨트롤이 됩니까? 아무리 이성 좀 책 있고 좀 이성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특히나 좀 젊을 때 잘 나간 사람은 이 감정 컨트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된통 당해봐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표현하는 건 세 가지가 있대요. 조실 부모, 어릴 때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뭐 상처, 부인이 먼저 돌아가거나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럴 때 남자는 표현한대요. 네. 표현한 것처럼 보일 뿐이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우리가 수없는 어떤 이게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끌고 가는 거. 네. 저는 그때 어쩌면 그런 어떤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을 이렇게 뛰어다녔던 부분들이 또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지 않았는가. 네. 정말 백척간두에 이렇게 마주오는 전차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 감정의 선을 넘으면은 이제 어떻게 파국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많은 리더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절대 잘못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어쩌면 결정과 그 결정을 통한 그런 어떤 파국, 그런 어떤 좀 힘든 과정은 100%가 내 어떤 감정적인 결정 같아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죠. 애를 안 모르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탱파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내가 다음도 될 수 있을까? 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이니시가 되려면 또 위험한 거죠. 그 과정을 또 열심히 해야 하지 않으면 그런 내가 다이아몬드야 하는 어떤 그런 나의 그런 자존감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충돌을 받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훌륭한 면은 리더십이란 배다. 리더십은 언제나 위기 때 드러난다. 예. 참 이게 영화에 나온 주제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표시 안 나온 거죠. 뭐 저분 참 좋아. 저도 평상시 좋지 않나요? 예. 그런데 저한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잖아요. 예. 저도 굉장히 경계하고 또 조심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통제한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지중해를 패권이 됐는가? 이건 우리가 어떤 이야기죠? 예, 이거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로마, 제일 처음에는 로마가 이제 로마 역사를 보면 트로이 전쟁에 이제 트로이가 멸망했잖아요. 예. 그리스에게. 그리고 트로이 전쟁이 멸망되면서 아이네아스라는 장군이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 이제 로마의 좀 그 라티움이라는 그 지방에 정착해서 후세에 로몰루스한 사람이 로마를 건국했다. BC 736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부족인 이 로마가 뭐 지력이 뛰어나거나 체력이 뛰어나거나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뭐 학문이 뛰어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로마가 어떻게 로마 제국이라는 전대미문의 그 제국을 만들었는가. 예, 그것은 첫 번째가 개방 정책이라는 개방. 폐쇄가 아니라 중국이 수없이 망한 이유는 만리장성이라는 그 폐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그렇게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정책, 그리고 포용력과 유연성,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추구.
어떤 게 함정인가? 예. 그리고 인프라 구축, 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게 아니라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뻗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가도가 이렇게 지역까지 하면은 36만 킬로가 돼요. 36만. 예. 그런데 이 로마 가도를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귀족들이 기부해서 만든 거예요. 기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가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직화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의 실천과 관리, 그리고 오블리스 노블리제.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귀족들이 설섬소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 직업 정치인,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난동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우리 아메이 사업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나의 플랫폼 제국을 구축해야 하는가. 그래도 영원한 나의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예. 그 첫 번째는 개방제랑 개방적. 누구나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저분은 할 것 같아. 예. 이게 가려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사실 다 아니에요? 나와 맞은 사람 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배타적이 안 된다. 우리 아메 사업도 이렇게 쭉 해보면은 그 외부의 강사랑 이걸 다 배타적으로 이제 내 그룹에 손대지 마세요. 내 팀에 손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크게 성장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도움을 주고 예. 정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 우리 뭐 다이아몬드, 우리 1위, 심지어 플래티넘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다. 얼마나 제가 위험스러운 일인가. 예.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연기처럼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우리가 항상 개방 정책, 좀,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포용력과 유연성. 예. 너무 자기 고집, 센시티브한. 우리 그런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나 맑은 물은 고기가 살지 않고 너무나 따지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예. 약간 좀 어벙한 것 같지만은 거기 인간 냄새 나지 않나요? 짤집 아저씨 같은 사람?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그냥 1 플러스 1은 2야. 그리고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파트너가 됐든 스폰서가 됐든 따지는 사람들. 예. 어떻게 그분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그분을 믿어라. 내가 먼저 믿어라. 자기는 나를 믿지 못하는데 자기는 상대방이 신뢰가 없다. 웃긴 이야기를 한 거죠. 예. 포용과 유연성. 정말 암의 사업이 인간관계인 사업인 이상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순간에 나의 장애가 되고 그래서 좀 내가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받아주고 이해하고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탱크와 실행. 예. 이거 뭐죠? 자기 단련, 자기 훈련. 예. 저는 탱크화를 하지 않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예. 서서히 탱크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이라든가 그런 부정적 생각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융합.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또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가. 그리고 조직화된 시스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집중해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들도 드림월드 그룹이 만들어졌지 않았는가. 우리 코로나 전에는 아시죠? 뭐 토요일, 일요일 전국의 CLC가 13군데 열렸어요. 예. 그리고 주중에 OEM 제품 교육 그죠? 정신없이 돌아갔었죠. 예. 그래서 줌으로 연결됐지만 어쨌든 조직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의 실천과 관리.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옥상 5개 미팅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갈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의 솔선수, 오블리스 노블리제. 예. 정말 이기 때 가장 먼저 열심히 뛸 사람은 리더란 거죠, 리더. 예.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예. 사실 리더가 솔선수범 안 할 이유가 더 많죠. 자기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EDC로 그래도 몇 년을 견디셨지만 3%, 6% 파트는 어떻게 몇 년을 견딥니까? 예. 그래서 로마가 방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힘들어도 17살 미만의 청소년들은
절대로 징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다, 교육을.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 중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거기는 25살 미만의 청소년은 징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죄수들 다 징집하고.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물론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은 강하구나. 사실 옛날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속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났더라는 거죠. 예.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 때 또 어쩌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미팅하면은 스폰서가 안 나오는데 파트너 나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어떤 책임감, 예.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가의 육성. 예.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는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저는 이 사업은 사업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에 조인해야 되고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는 그런 성장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내 파트너가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성장을 할 수 없다. 파트너가 없는 성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항공함에서 그런 어떤 뭐 이런 불법적인 유통이나 판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해야죠. 네. 제품을 쓰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떻게 쓰는가도 전부 다 체크를 해나가요. 네. 그래서 좀 우리는 시스템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 이유는 어떻든 시스템에 조인될 때 그분이 이렇게 또 성장이 나가고 네트워크가 커져 나가는 거지 혼자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에 조인 안 되면은 어느 일정 이상의 성장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그리스의 장군인 피로스라는 사람, 피로스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전쟁에 이겼기는 이겨있는 남는 게 없어. 진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러시아하고 아마 우크라이나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승리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피로스의 승리가 아닌가. 예.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피로스의 성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순이익 개념 70에서 적어도 60, 70%의 순이익 개념을 가져야 된다. 내가 1억을 받는다 하면은 적어도 7천만 원은 온전히 남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지. 내가 핀업을 했는데 연말 보너스가 남은 게 없다. 그것은 피로스의 성취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보너스를 많이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뎁스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뎁스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자, 난세에는 전략가가 필요하다. 비전 보너스 수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은 이제 요즘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많은 파트너분들이 이 비전 보너스를 받을 건가? 네? 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비전 보너스를 받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뉴스, 스키피 아프리카 뉴스의 이야기인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분이 이제 결국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이겨서 결국은 로마가 지중해를 제패하는 결정적 요인을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제해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그래서 아프리카누스는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를 이렇게 제패한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왕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우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왜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제 굉장히 젊은 날 아마 24살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니발은 아주 세계적인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알프스를 넘다. 아시죠? 한니발. 코끼리 끌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한니발 장군을
이 24살짜리 스키표가 이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를 위기에 구하는데, 자, 이긴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행군 속도다. 일반적으로 카네드까지는 20일 걸리지만 7일 만에 주파 적의 혀를 찔렀다. 이는 강도 높은 훈련의 결과였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비전파를 받으려면 적어도 탱크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드코어를 해야 된다. 우리 고다이면서 챌린지처럼. 예. 이런 부분들이 내가 비전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두 번째는 해가 저물었는데도 곧바로 공격을 시작했다. 로마 시대에는 해가 지면 밤에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뜨리라고. 그럼 우리가 요즘 일요일은 암의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좀 상식화되지 않나요? 일요일 날 요즘은 어떤 행사를 꿈도 못 꾸죠. 우리가 딱 일요일 날 하나 하는 행사가 있죠. 뉴핀 세미나, H70 비전 세미나. 그런데 토요일 날 도망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보너스를 받을 때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 참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뭐 맞지 않다. 요즘 누가 그렇게 빡시게 하나. 네, 100%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 비전 보너스가 매덕이 걸렸다면은 지금 내 일요일 날 자고 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나. 저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비전 보너스를 받는 게 훨씬 낫다. 6년 후에 일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은 반절 쉬고 못 받는 것보다 일요일도 좀 내가 희생하면서 몰입하면은, 그리고 비전포를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깨는, 그럼, 그죠? 예. 저분은 일요일도 저렇게 열심히 하구나. 그분은 하고, 일요일은 쉬면서 하는 사람하고 비전포를 누가 많이 받겠는가? 또 누가 받겠는가?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론 100m 레이스는 아니지만은, 예? 예. 어쨌든 뭔가 남과 다를 때 남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상식 아니에요? 셋째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기습작전을 감행했다. 적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신속히 점령해 지원군이 도착할 틈을 주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세계적인 장군이 한니발을 이겼다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굿모닝 활용을 통한 그런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 파트너하고 공유를 할 건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새로 시도해보고. 지금 제가 이제 가는 어떤 팀을 또 지원해주고 있는데, 참 그 팀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업 규모도 크고 잘하는데,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딱 제일 처음에는 5명 모였대요. 지금 한 20명 모인다는데,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아줌마들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품도 보여주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간단히 음식 나누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5명인데 한 2-3달 하다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대요. 그래도 한번 끝장을 내자. 끝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리더들도 오고 해가지고 지금 한 20명 정도 이제 규모가 잡힌 거죠. 그러면 또 20명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리더분들이 음식을 각자 맡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미팅하고 간단히 나눠 먹고 1시 반에 다시 백투 홈 각자 채워지는 걸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홈미팅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집에서 홈미팅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굿모닝이 됐든 집에서 홈미팅 했든 이런 부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굿모닝 프로모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많이 했습니다. 다이어리도 만들었죠. 목걸이도 만들었죠. 우리 목걸이 우리 다임들 리더분들이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굉장히 럭셔리하게 제작돼 있거든요. 타임도 되면 드립니다. 남자는 반지, 여자는 목걸이. 예. 넷째는 무게 전환이다. 예.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다른 국가가 좋은 거 있으면 자기들이 바로 자기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모방을 통한 창조를 만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그룹이 잘한 거 있으면은 아 저분은 왜 어떻게 저 그룹은 잘하지? 뭐가 좋지? 그럼 저희들 또 바로 도입해 가지고 우리 걸로 또 만들어내는 거. 예, 그게 어쩌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가져오지 않는가. 또 하나는 예, 만다라 계획표. 예, 이건 제가 우연히 이렇게 신문에 예, 이렇게 알아낸 내용이지만 정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복제를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적어도 플래팀 리더분들은 이 만나라 계획표를 작성해서 본인이 딱 나의 어떤 체크리스트 이렇게 보듯이 일괄적으로 쫙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의 모든 행위는 논리적 기결을 가지고 그래야 설득이 되는 거죠. 전쟁하러 가자. 싫어요. 왜 싫어? 너 죽을래?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승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아주 그래서 그 말의 설득력 예, 이런 부분들이 리더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그의 모든 행위는 논리적 기결을 가지고 있다. 즉 스스로 창조해낸 전략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병사들에게 공유해서 설득을 시켰다는 거죠. 왜 이 전략 우리가 써야 되는지. 저는 이게 어떤 거예요? 비전 보너스 여행이 왜 나의 미래 계획인가? 아메 좋아. 비전 보너스 발표됐어. 그게 아니라 굿모닝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굿모닝이라는 이런 어떤 프로모션 또는 굿모닝을 요즘 많이 하는데 왜 굿모닝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비전 보너스가 이게 기회인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상대를 설득할 수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자, 24살에 불과했지만 자신을 총사령으로 파괴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한니발 장군의 그 전략을 이렇게 도용해서 그 전쟁 이겼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내가 비전 보너스의 중공이 되겠다는 특별한 각오는 뭐가 있나? 다 원하시죠? 예? 그러면 나만의 예? 왜냐면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내가 비전 보너스를 받아야 되니까 남들이 어떠든 저떠든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반드시 비전 보너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나의 각오는 그러면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파운더스 우리가 더블을 갈 때 사실 우리가 다이아몬드 파운드 더블을 1년 만에 갔잖아요. 1년 만에.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파운드 다이아몬드 수석, 파운드 수석, 더블, 파운더스 더블 5단계를 1년 만에 뛴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이스가 잘 만들어지면. 그리고 어떻든 올해 6넥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해야 돼. 예. 그게 더블이 될지 파운더스 더블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젊기도 했지만 저 또 낮에는 내 사업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를 일찍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애들이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패밀리데이를 정해. 패밀리데이. 보너스를 받은 월요일 저녁은 아미 미팅을 가지 말자. 그리고 애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자. 그 시간만큼. 그래서 애들이 지금도 백두산 숯불갈비를 기억하더라고. 그때 탁 고기 마음대로 먹고 막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너희들 집에 좀 있고 예.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말 제 자동차에 FA 16점 도광량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힘을 기르자. 아파트 현관문에 FA 16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12시 전에 집에를 들어오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 아멘을 전달한다. 물론 김명희 리더는 김명희 리더 나름대로 또 했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그런 좀 몰입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MJ라는 보너스를 받았지 않나. MJ 보너스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때 한국하면 파운더스 월드와이드, 한국하면 모르겠지만 월드와이드가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한 5조에서 10조?
그리고 FC가 한 5조? 그 트리플 있었고.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MJ 그랜드 보너스를 어떤 많은 분들이 받았긴 받았죠. 파운드 다이아몬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파트너 한 분이 파운드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 보너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기회를 정말 내 걸로 만들려는 온전한 몰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건이 그분들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은 분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결정적 순간을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면 그런 기반이 안 만들어지면 그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 그런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6년만큼은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방법을 우리는 복제시켜 나간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6년 동안 김차암리도 말을 듣고 내가 비전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았어. 그럼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 파트너한테도 리더님 지금 이제 2030년까지는 확정이 됐지만 원래 비전법이 발표될 때는 2036년 12년짜리가 발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향후 6년,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36년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비전 보너스 형태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너스만큼은 그 정도 이제 보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넥스트 문제고, 적어도 2003년에 여러분들이 왜 비전 보너를 받아야 되는가? 그건 내가 비전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 파트너를 비전 보너스를 받는 그 방법을 복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2003년에 내가 비전 보너스 얼마를 받았거든. 리더님도 나와 함께 똑같이 한번 해봐. 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님 비전 보너스 발표됐는데 그때 받으셨어요? 그때 내가 못 받았어요.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방법으로 그 MJ를 받았고 파운드 더블을 갔기 때문에 그 방법을 끊임없이 복제시켰기 때문에 FC가 되고 많은 다이아몬드가 탄생된 거죠. 저는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저희 드림월드 그룹에 비전 보너스 정말 많이 받게 만들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한번 해봐라. 비전 보너스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월화수목 금금금 또 뭐 그런 어떤 뭡니까 하드코어 또 만다라드 계획표 또 뭐 비전 선언문 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아니거든요. 수없는 저도 고민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차별화다, 차별화. 네. 이런 부분을 절실히 제가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도자 중요한가?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지도층 리더의 정신 자세가 문제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내 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장이 정신머리 흐트러 보세요. 예, 온전한 어떤 부분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떠안고 가야 할 것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 반드시 저는 어떤 신호가 역경을 얻으려도 어떻든 여러분이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각오를 참 많이 다집니다. 예, 카르토의 명장 한니발과 싸우면서 매번 지기만 할 때 로마는 국가 전망이 이태로운 상황에서도 로마의 지도자들은 병역에 의무가 없는 17살 미만의 노예나 하층민은 일절충. 이게 원칙이라는 거지. 오블리스 노블리지. 예. 국가가 전망에 걸렸는데도 이 청소년들한테 미래가 걸렸다 해가지고 이들을 징집하지 않고 또 하층민은 왜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쟁에 끌려가면
이제 로마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남편들 걱정되고.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제도 이제 제가 창원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 있죠. 신령스러운 영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응? 예, 하늘을 나는 봉황은, 오동남에 깃들한 봉황은 아무리 배고파니 쳐도 인간이 만든 세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 정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비록 좀 속도는 느리고 피부도 좀 잘 안 뜨지만은 저는 아메사합이 우리 식스밸류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함에서 온라인 불법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철퇴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하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추적을 하겠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분들이 어떤 성공을 한다? 그럼 암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만두거나 정직하게 한 발 한 발 가는 게 저는 최고다. 대신 지도층들이 몸소 최전방으로 나갔다. 한니발에게 로마 집중화 10명 희생을 당했다. 그래도 이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소임을 다했던 것이다. 예, 위기 때 리더가 뛰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빌스 노브제를 실천했기 때문에 로마가 1000년을 지속했다. 로마 최고의 지도를 보여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모든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아랫사람의 고생스러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능이 있었다고 집약된다. 저는 이게 부정합니다. 이게. 아랫사람들이, 파트너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스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능. 예, 재능은 없어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2027 고다이미드 챌린지 클럽을 한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학대할 건가? 예, 많은 찬반이 있었지만 일단은 예,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예, 좀 고생해도 그분들이 비전법을 한다면 얼마나 즐거워할 건가? 저는 그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걸 보고 모방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 하기 전에 개혁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끊임없이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면 머리까지 아둔해진다. 예. 우리는 흔히 머리를 빌 수 있다고 하지만 지도자나 리더가 앞을 내다보는 성견 지몽과 같은 머리의 힘은 결코 타인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직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예. 그분들이 저는 이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놨구나. 예? 어쩌면 5억, 10억이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예? 30년, 40년을 직장생활해도 퇴직금 2억, 3억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매달 받는 뻔을 제외하고 이동 받는다면은 똥찌를 치더라도 우리는 아멘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이지 쉽진 않죠. 저도 이렇게 몇 사람한테 지금 거절을 받다 보니까 오기도 나이지만 열도 받고. 예. 그렇지만 시도할 때만이 우리가 뭔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전략을 세울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각박한 인간 사이에서는 모두를 구제하려고 하다간 한 사람도 구제 안 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또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겠죠. 예. 또 드림월드 그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모두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모두를 구제하려다가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몇 사람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 글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예. 이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책은 적이 예상치 못한 전술을 펴는 것이다. 이게 어떤 거예요? 어쨌든 뭔가 좀
신선하고 참신하고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은 우리의 차별에 대한 전략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 드림월드가 강한 게 뭐예요? 인문학도 강하지만 또 하나 강한 게 뭐가 있죠? 마라톤. 마라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춘마를 뛰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붐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공지해놨잖아요. 상금도 이제 드림월드 그룹 리더분들에 대한 상금도 제가 좀 사비를 들여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응집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럼 젊은 친구들도 많이 조인 되겠죠. 우승 한번 해보려고. 예? 예. 남녀, 예. 뭐 풀코스, 뭐 하프는 없으니까 춘마에. 예? 풀코스 할까 10km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거기 모아가지고, 그죠? 대신에 예? 이제 드림월드 그룹의 마라톤 긍사모의 참여자는 어떻든 ABO고 CLC를 수료한 사람으로 하난다. 오늘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어떤 끊임없이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은 뭘까? 요즘 마라톤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오늘도 제가 예? 만나면서 마라톤 이야기 했는데 10km 뛰고 죽는 줄 알았대요. 난 풀코스를 따 풀코스. 예? 그래서 조인트 가든 먹으라고. 어? 예. 자, 리더에게 말의 설득력은 왜 중요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못해요. 안 됩니다. 초기에 제가 이제 AP에서 어떤 플래팀 리더를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아, 리더님,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내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 뭐가 좋냐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는 물론 논리적인 어떤 부분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남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아메의 사업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아메가 온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어떻든 남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지만 뎁스는 전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을 갖는 건 내 말입니다. 내 말.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런 수사학이 발달된 거예요. 로고스, 이성. 이런 논리적으로. 파토스 뭐예요? 연민, 공감. 에토스는 뭐예요? 신뢰, 덕. 참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것 같아.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로고스, 논리적인 사람은 10%밖에 설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토스입니다. 공감, 연민. 예.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공감 능력. 이게 60%예요, 60%. 에토스. 그죠? 에티켓이 여기서 나와, 에티켓. 참 정중하고 A를 지키고, 그리고 참 저분은 참 인품이 뛰어나구나. 그러면 한 30%. 우리가 좀 리더분들이라면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이성적으로 쫙 설득을 당하지 않더라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로고스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카터 대통령. 예. 이란의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 인질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러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이제 그 구제가 실패했고 구출이 실패했고 그리고 왜 미국 대사관이 치외법권 지역인가 그리고 그 인질들을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 150명의 인질들을 구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 하고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그럼 파토스 미국에서 정말 연설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흑인이 이렇게 총기 사건이라 가지고 경찰의 오발로 이렇게 이제 사망해서 막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 전야했대요. 그 추도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거예요. 그럼 막 흑인들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추도객을 보면서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공감한 거죠.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나도 가슴이 아파요.
또 자기도 흑인이잖아요. 그 시부도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추도객들이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우리도 아픈데 저 대통령 얼굴에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분 탁 끝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여튼 연설했는데 그 연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파토스. 공감, 연민.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러 갈 때 파트너 이야기만 쫙 들으면 그분 이야기만. 슬퍼하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우리, TV 마당, 저희, TV를 안 보였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여자 있더라고요. 공감을 잘하는 여자. 그분이 있던데, 그분은 김미경 씨 누가 TV 보면, 아니, 유튜브 보면 나오더라고. 이금이. 아이고, 그래! 하고 막 그런데요. 아무 말도 않고. 그게 공감이라는 거죠. 이게 60%입니다, 60%. 사람을 설득하는. 에토스는 대표적인 게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한번 잡히면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품도 훌륭하죠. 언변도 훌륭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은, 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저분은 약간 논리적인 걸 좋아했구나. 저분은 약간 저분은 약간 에토스적인 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미리 감지하는 게 이제 경험이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데 중요하지 않나. 웅변의 기본은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게 하면서 청중을 끌어당기는 데 있다. 우리가 후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말보다 행동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죠. 위험 지역에 스스로 나가서 싸웠고 물이 없어 병사가 괴로울 때 자신도 물을 마시 않고 함께 괴로워했다. 어떤 거예요? 파토스. 연민, 공감. 예.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기꺼이 멀리 인도까지 함께 원정을 갔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에 심취한 것은 그의 행동을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됐다. 왜? 가까이 보니까. 정말 최고의 장군 아니요? 나도 배고픈데 우리 장군도 배고파. 배고프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예.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시 수많은 인간을 움직이려 한다면 말로 설득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가까이 있는 사람 너무나 좋은데 멀린 사람은 얼굴보다 힘들어. 탑니다 누구야? 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알렉산드로스는 지적 능력과 지적 의지는 강했지만 말로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이다. 또한 자신을 제하지 못해 과음을 했으며 육체적 내구력이 부족해서 33살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물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사망.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은 정말 충성파인데 최근에 사태를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한 데 있어서는 말의 힘이 웅변이 필요한 웅변. 예.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모두가 감탄할 만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출하여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리더로서 실격이다. 예.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게 말을 잘한 게 아니라 방금 에토스, 파토스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연설을 웅변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맹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뭔가 좀 보면 저분은 참 인품이 고결하네. 그럼 따르는 거죠. 네. 저건 뭐야? 하면은 좋은 것도 안 따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탁 한마디 이야기하는 그 웅변술. 그런데 아주 웅변에 뛰어난 사람도 있죠. 예. 그렇지만 또 그분한테는 뭐가 부족하다? 논리적이고 에토스, 덕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섞여야 된다. 지도자가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고결한 도성을 갖고 있다면 알렉산드로 전 주변 참모나 지인에게는 한없는 존경을 받으며 칭찬을 들을 것이다. 우리 스포츠 최고야. 그러나 주변 인물들이 지도자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과 철학 등을 대중에 전달하여 대중의 공감을 얻는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다.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지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결국은 그분의 웅변, 말의 힘에 그 사람들이 감동하다는 거예요. 김일두 리더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월드 그룹이 저를 다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그 미팅에서 그 짧은 말 한마디, 또 오늘 같은 이 부분도 어쩌면 이제 그런 영향을 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이런 웅변술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리더가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대중에 전달하고 상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시정시키려면 말로 직접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설득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방금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처럼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씨도 많고 힘들고 하지만은 정말 리더에게 필요한 말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 내용을 우리 드림월드 그룹 리더라고 공유해야 되겠다. 예. 이런 간절함이 어쩌면 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예. 자, 고통을 겪어야만 강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순간 일인가.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손에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벤자민 루즈벨트가 이야기를 했네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평탄하게 어떤 뭐랄까 매끼리하게 네, 그런 성장 없더라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네? SP는 SP대로 고통과 FC는 FC에 맞는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낼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인생은 견딜만하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오면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쩌면은 시험대구나, 시험대. 네? 삶은 고통이고 생존은 고통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뭐 꼰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쭉 해보면 정말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많은 성각자들이 이 고통 속에서 정의로운 이야기를 후세대가 인정하는 게 진리래요. 맞구나. 생존은 고통에서 교훈을 깨닫기 때문에 멋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파괴하는 걸 파괴하라. 이 고통은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해주겠다.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인생에서 실패란 추락이 아니라 추락하고도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추락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한 번 넘어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두세 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다. 고난은 인간을 완성하기도 하지만 망가뜨리기도 한다. 얼마나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숲속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난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잡초 같은. 밟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네요. 자, 역사란 언제나 패자에게 등을 돌리고 승리자가 옳다고 하는 것이면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란 미래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다. 어쩌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승자의 기록. 우리가 일제시대에 아무리 어쩌고 해도 우리는 패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역사라는 그 책 1, 2권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 그 역사를 배울 때는 고종 황제, 우리나라 최초의 황제고 대단했는데 그 책을 사료를 가지고 그 책을 보면은 정말 고종이라는 황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얼마나 탐욕했는지,
그 고정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접어 일본에게 넘어간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 그래도 임진왜란은 선조가 총이라도 쏘고 전쟁이라도 이겼잖아요. 결국 이순신 장군. 그런데 어떻게 일제시대에 구한 말기에 총 한 방 안 쏘고 일본에게 이 조선을 넘겨줬냐 이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네. 어쨌든 승리자가 어떤 일이든 패자가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 패자의 기록을 하는 역사는 없더라는 거예요. 참고할 뿐이. 예.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일이든 내가 승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승자존이 패자면.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구에게 이제 그걸 제 좌우명인데, 예? 줬는데, 제 좌우명이 아마 제가 FCA 되고 이렇게 이제 그분한테 준 것 같은데, 승자존이 패자면. 그 액자로 탁 제 친구가 이제 글씨 썼기 때문에 글씨서 제 서재에 걸어놨거든요. 승자존이 패자면. 승자는 존재하고 패자는 사라진다. 예.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또 우리가 FC로 오지 않았나. 물론 김미래와 공동 합작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제 나름대로도 또 그렇게 우리가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보 같은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역사는 전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야기예요? 야, 이 평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늘 빈틈없이 눈앞에 작은 이익에 움직이며 머릿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앞지를 생각뿐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어떤 뭡니까? 승자 또는 뭐 이겨야 된다는 똑같이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가 인간 세상인 이상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왔지만 어느 쪽이 득이고 어느 쪽이 손해일까? 누구도 판단 못한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승자가 되고 싶은가는 우리의 결정사항이란 거죠. 머리가 좋다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과 같다. 누가 더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나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나는 어떻든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좀 탁월함을 이뤄내야 돼. 누가 상상력이 더 풍부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은 이 무결하지 않는 게 나와 타인의 공동체의 이익을 갖다 주면은 그것은 괜찮다. 이게 마키아벨리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여기 나오나 다른 책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면 좀 반감 가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리사욕이다. 사리사욕. 그런데 그게 인간성의 한계지만은 이 사리사욕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도 이익을 갖다 준다면 문제될 게 없다. 어떤 이야기예요? 리더님이 비전 보너스를 내가 5억, 10억을 받아야 돼. 이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죠. 그런데 5억, 10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 파트너를 비전 보너스를 받게 만들어줄 때 그 사리사욕은 나쁜 게 아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마찬가지로 저도 제 사리사욕이 들어있는 거죠. 많은 분들을 보너스를 받게 만들고 성공시켜야 저는 더 많은 본을 받기 때문에. 암회사업이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남의 성공을 도와주는 일이고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나는 이익이 안 돼도 좋아. 난 보너스 안 받아도 좋아. 그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죠. 그건 절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바보나는 짓이지. 내가 서울에 어디에 부산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서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보너스를 받으면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한마디 이 책 속의 한마디 말이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있구나. 암회사업 잘못되면 유토피아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사람을 도와서 그분이 더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안 써놨잖아요. 그러면 나도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야. 이게 어쩌면 그 이면에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뭉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참 많죠. 이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자신의 결정을 쉽게 망각하고 겉과 속이 따로 놀게 되고 결국은 사고를 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이익을 우선하고 내 파트너의 이익을 후선으로 하면서 그 파트너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내 이익에 너무나 치중할 때 어쩌면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바보에게는 약도 없다는 말도 있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약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니 잘났다. 이러면서 약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제가 어제 써놨지만은,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에서 너무 뽐내지 말아야 된다. 너무 뽐내다 보면, 오만이 싹트게 되고 미망이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눈물을 쏘하게 된다.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 자,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두 번 다시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내가 경제적, 시간적 고통을 또는 외로움의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그런 어떤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삽은 나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나를 지키기 위한 유한한 방법은 내 파트너를 비전보나들 밖에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메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아메삽에서 승자가 돼야 돼. 아메삽 하다가 그만두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합리화, 아무리 핑계를 대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네 핀이 뭐노? 플래티인데요. 야, 나 옛날에 에메랄드 갔어. 에메랄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살아있는 플래티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 저도 이렇게 또 뭐 경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또 아메삽의 본질적 가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메삽의 내 확신과 어쩌면은 내가 아메삽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한번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자. 그 정도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아메삽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저는 승자될 거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못한다면은 내 삶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 요즘 마키아벨리에 빠졌어. 이 이탈리아 세계의 천재.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진짜 원한다면 내가 자유를 갖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인식할 때 그걸 추구한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어쩌면 부자가 안 된 이유는 이 지옥에 가는 길을 잘 모르거든. 돈에 대해서 고통을 겪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얼굴 받은 대로 써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하신 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지옥에 가는 길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업 안 했다면은, 그리고 다른 데 갈 때 그런 부도를 안 맞다면 정말 아메 사업에 그렇게 목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봤을까. 돌이켜보니까 사업하면서 그런 큰 부도를 맞은 게 참으로 어쩌면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서민이라면 되도록 한평생 나쁜 일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말고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만이지만 지도자라면 달라야 한다. 지도자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국민은 천국에 보내길 원하는 사람이 한다. 그런 각오가 없는 지도자는 리더라고 부를 가치도 없고 엘리트도 아니다. 리더는 국민이 아닌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자기 보전에 매달리고 단순한 무지와 게으름으로 국민을 애면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지도층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네. 아메리 사업적으로 스폰서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파트너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내가 이 비전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시냐고. 나도 정말 경제로 고통을 겪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라. 그래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 이 비전 보너스야. 리더님 좀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리더님이 이 비전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리더님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지옥에 가봤거든. 이렇게 파트너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못된 리더는 천국으로 가는 길만 말하는 사람이다. 아, 비전 보너스 발표됐고, 비전 받으면 좋죠. 한번 열심히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 하겠죠. 예. 안 돼. 예? 비전을 받으면 좋죠. 그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 받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와 함께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리더님이 사업 그만둬요. 그래서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된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지금 한국 아메리카의 비전번호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파트너의 비전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30년을 가려내겠죠. 도대체 나의 스폰서, 그룹의 리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지? 이런 결과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좀 몰아쳐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그분들이 이 보너스를 받으실 때 정말 그런 어떤 천국의 그런 경력자를 가진다면은 너무나 좋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는 선인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을 경험해 봐야 현장의 혹독한 반대, 거절, 실패, 모멸, 천국을 안다할 수 있다. 나도 FC가 그렇게 거절 받았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리더님 마음 거절받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경험, 실패, 같이 공감하는 거죠. 고상하게 리더님 그렇게 하세요. 어린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전 보너스 못 받으셨어요? 그럼 또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건 선이. 잘못되면 이 선인이 모두를 지옥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리더는, 지도자는 악한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리더님 그렇게 해가지고 비전 못 받아요.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좀 이런 악한 일도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행복한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나 카리나 톨스토이가 여기서 책에도 써놨지만 참 굉장히 공감이 돼요. 종교적으로 일치해야 되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재정적 자유를 가져야 될 거. 자녀 교육에 공감해야 될 거. 끝없이 상호 성적 매력을 유지해야 될 거. 자기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형제, 친척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의식 차이가 너무 갭이 커지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 5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요. 톨스토이 주장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자, 모든 길은 로마에 시작됐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군자, 거필, 택향유요, 필치 사랑.
뭐 어려운 이야기 써놨네요. 자, 군자는 환경이 좋은 걸 선택해 살아야 되고 친구는 학덕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하다.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좀 제가 단절을 시켰어요. 굳이 귀중한 내 시간을 쓰면서 친구라는 미명하에 그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간 낭비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 그날도 바빠 죽겠는데. 예? 비전 보너스 받는다고 지금 비전 보너스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는데 예? 그분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막 카톡에 딱 제가 탈퇴. 또 초대한 거라. 그렇지만 댓글 안 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최초로 자부심을 심어주는 건 어머니의 애정이고 자식은 어머니가 지켜보는 밥상머리에서도 자란다. 공감하시죠? 참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부족하죠. 계속 같이 밥 먹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또 저희들도 좀 이렇게 애석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또 가장 자녀에게 좋은 교육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자기들과 함께 시간을 뭐 우리 이제 작은애도 그런 애들아 옛날에 그랬대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바쁜지. 자기 친구 하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다 이렇게 마중 나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고 너무 부러웠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뉴욕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아멘 안 했다면은 자기는 절대로 지금 이 뉴욕 하늘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을 걸 알 거야. 그냥 20대의 젊은 이렇게 여자처럼 약간 알바하고 약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 있을 거라.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좀 밥은 같이 먹지 못해도 부모의 열심히 사는 뒷모습을 보여줬지 않나요? 예. 인간의 문명은 건축, 통화, 조각가 물론이고 기술의 결정에 나아가 정상적이면서도 둘을 포함하여 발전 균형 세태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 로마이면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오블리스 노블리주에 나왔다. 지금도 로마의 공화당 같은 공공시설의 유적은 많지만 개인의 성 같은 거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오블리스 노블리주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공공건물은 대개 로마의 리더들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역 국민에게 기부한 것이다.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네. 내일 내가 더 나아지게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사람은 바로 남이 아닌 어제의 나이다. 그래서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그래서 옆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비교할 때 가장 기분이 나쁘잖아요. 특히나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했다. 그건 죽음이죠, 죽음. 내 삶을 내가 주도로 사는 거. 그게 가장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성실하되 여러분 페이스대로 그냥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명확하게 빨리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또 그냥 동기부여되지 않고 저분은 특별할 거야 그렇게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이 했다면 왜 내가 안 돼?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는 또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또 리더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내 팀의 성장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혼자, 내 자신이 그리고 내 팀을 이끌어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을 했네요.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 달에 또 합니다. 탑리대 인문학은 지속됩니다. 누가 뭐라든 어떻든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땡큐.